안녕하십니까. 육아상식사전. 오늘은 모유수유 하시는 어머니들이 먹어도 되는 음식과 피해야 될 음식, 그리고 모유수유 하시는 어머니들이 운동을 해도 좋을지 파마는 해도 좋은지 이렇게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 어머니가 우선 드시는 음식들은 모유를 통해 다 전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. 소량씩이나마. 그 과정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음식을 드시면은 장에서 이 혈액을 통해 흡수가 되고요. 혈액을 떠다니다가 모유로 전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, 단순히 그래서 어머니가 그 수유모의 장애를 자극시키는 음식들이 아기의 장을 직접 작용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머니가 드셨을 때 가스를 일으킬 수 있는 야채들이 브로콜리, 양배추, 위나 장에 자극이 될 수 있는 신맛 나는 과일들을 어머니가 드실 경우에 어머니 장에 자극이 될 수는 있지만 모유로까지 가스나 신맛 나는 자극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.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는, 그래서 이제 알러지 반응 같은 것 때문에 위스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아주 떨어진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돌 이전의 아이들한테 이제 먹이지 말아야 될 대표적인 음식으로 꿀이 있는데요. 꿀 같은 경우에 돌 이전의 아이들이 보툴리즘 톡신을 잘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다. 그래서 돌 이전의 아이들은 피하라고 하는데, 수유하신 어머니들이 드시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. 이미 어머니 장에서 이런 보툴리즘 톡신들이 다 분해가 된 상태에서 혈액 흡수가 되기 때문에 아기한테 직접 전해져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떨어지는 것이죠. 어머니들이 피해야 될 음식들을 크게 세 가지 종류를 살펴보겠는데요. 첫 번째는 이제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, 두 번째는 트랜스 지방 성분, 세 번째는 이제 수은을 함유한 생선들이 있습니다. 만약 가족 중에 알러지 증상이 심한 환자가 있거나 아기가 아토피 퓨피움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어머님들은 이제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인 유제품, 생선, 달걀, 땅콩, 견과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 알러지를 잘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 음식이 아니더라도 처음 먹은 음식으로 아이에게 영아산통이나 복통, 두드러기, 구토, 심한 설사 등이 나타난다면 1, 2주 정도는 그 원인 추정 음식들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 하지만 알러지가 아닌 아기들이 훨씬 많고요. 알러지를 유발하는 음식들이 대개는 영양가가 풍부한 음식들이기 때문에 수유하시는 어머니들이 이런 음식들을 위험 요인도 없는데 처음부터 피할 이유는 없습니다. 두 번째, 이제 트랜스 지방이 있는데요. 피자나 햄버거 같은 즉석 음식이나 튀김 음식에 포함된 트랜스 지방이 아기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. 트랜스 지방이 건강에 얼마나 유해한지에선 다음번에 살펴보도록 하고요. 이 트랜스 지방이 지방 성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위험하다고 하는 건데요. 모유의 지방 성분은 어머니가 드시는 음식과 상당히 연관이 많습니다. 수유모가 나쁜 지방인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할 경우에는 모유에도 트랜스 지방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즉석 음식이나 튀김 음식은 가능하면 제한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 세 번째, 이제 수은을 함유한 이제 생선들을 좀 피하는 것을 권장하는데요. 이제 심해에서 상위 포식자로 알려진 큰 이제 고기들을 피하는 것인데, 대표적으로 이렇게 상어나 황새치, 참치 같은 생선에 수은 성분이 좀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임산부나 영유아 수유모들은 좀 제한하는 것을 권장하기도 하는데요. 임산부에서는 태아의 신경계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은이 더욱더 제한이 필요하지만, 수유모나 영유아에서는 그 영양이 아직은 논란의 대상이기는 합니다. 따라서 수유모들은 이런 생선들을 임신할 때처럼 엄격하게 제한할 것은 없지만 한 달에 한 번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추천하는 곳이 많습니다. 그다음 이제 운동과 파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. 강한 운동을 해서 아주 힘든 정도가 아니라면 운동을 하는 게 더 좋을 수가 있고요. 파마나 염색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. 이 파마약이나 염색약이 아기의 모유를 통해 전해질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, 파마약이나 염색약 성분이 두피를 지나서 모유에 섞여서 아이에게 전해질 가능성은 아주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 냄새가 아이에게 불편함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파마나 그 당일에는 수유할 때는 머리에 뭘 감싸거나 아니면 짜놓은 모유를 먹이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. 운동은 조금씩 하는 게 더 좋은데요. 그런 이유는 적당한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향상되고 면역력도 키워지기 때문에 양질의 모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. 하지만 과도한 운동을 좀 안 좋을 수 있는데, 운동을 과도하게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젖산이 쌓이게 되고요. 이 젖산 때문에 모유의 맛이 변하거나 어머니가 지나치게 피곤해지면 수유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.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동을 심하게 하고 난 이후에는 일시적으로 면역글로빈 A 함량이 떨어지는 등 면역력 저하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. 따라서 가벼운 조깅 정도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